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는 일단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은 약보합권으로 좀 진행이 됐네요. 강보합권일 때도 좀 상승세 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약보합권과 강보합권 오가면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은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주식잔소리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세요. 문자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좋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매수 시기와 왜 들어가셨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꼭 문자 말고 전화 주셔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정재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 방법,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에 깔린 노란색 메신저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들어가는 방법 너무 어렵다고들 말씀하셔서 저희가 쉽게 바꿨습니다. 샵 4989번으로요. 문자 보내주세요.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있죠. 바로 유튜브입니다. 매일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종목 이슈, 개별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주식잔소리TV라고 검색하시면요.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잔소리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동영상 볼 때마다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재훈 멘토님께서 큰 힘을 받는다고 하시니까요.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세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벌써 대구에서 강연회 마련돼 있습니다. 11월 2일 2시에 대구 영남일보에서 2019년 연말랠리 종목 특급 공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만 열려서 많은 분들 좀 아쉬워하셔서 저희가 대구로 내려가거든요. 하지만 그 이외 지방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샵 4989번으로 지역명과 강연회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정재현 멘토님께서 직접 찾아가는 강연회 열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많이 챙겨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시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큰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에 좀 굵직굵직한 것들이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GDP 발표도 예정돼 있고요.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이번 주는 조금 그때까지는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번 주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네, 일단 미국 시장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었고, 한국 시장도 조금 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주도 섹터로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느냐 밀리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날 SK하이닉스가 좀 밀렸죠. 하락폭 자체가 약 4%대에 밀려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6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왔던 소식이 좀 전해졌던 부분들이 1조 1000억대의 블록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밀려 내렸었고, 그게 아마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약 4% 정도 할인된 가격에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약 한 74,000원대 초반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잘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보통 시장이었다라면 아마 74,000원 깨고 내려갔을 거예요.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건데, 사실 이게 업종별로 놓고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서서히 돌려 세워주는 그런 섹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이 SK하이닉스 지난주에 그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저가 매수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온다라면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줄을 잃었고요. 보게 되면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었던 재고 부분들이 소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메리트였었고 5G 쪽의 확장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반도체 부분들의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서버 쪽의 증설 이 부분들이 내년부터 본격화하게 되게 된다면 내년 2분기 때부터는 다시 공급 부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밀리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블럭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어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30% 룰에 대한 부분들인데, 시가총액 총 코스피 쪽에 있어서 시가총액들을 보게 되면 20%대인데, 코스피 200, 인덱스 쪽, 코스피 200 쪽의 경우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30%가 넘어가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인덱스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펀드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고민거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SK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여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30% 넘어가 서질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보게 되면 뚜렷하게 업황이 개선된다거나 이런 섹터가 사실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30% 룰이 초과가 되게 된다면 인덱스는 자동으로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종목군들 쪽으로 편입을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LG전자와 삼성전기 이런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매기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산업재 쪽 섹터 싼 종목군들 많죠. 조선 쪽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지만 그들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면서 비중을 채워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은 좀 역부족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IT 쪽에 있어서의 이슈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IT 쪽에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IT 쪽에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수는 2060포인트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뭐 빠져봤자 61선짜리 때는 지지를 한다. 그럼 최악의 경우는 61선 지지를 받게 된다라면 뭐 2100에서 2010, 요 15, 10에서 20 요 정도의 박스권역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서 뭐 얼추 조정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밀리게 되면 그래도 2020은 하반 경직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전고점 9월 달에 있어서의 고점을 살짝 넘어섰다가 다시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줘야 되겠죠. 코스닥도. 근데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좀 다른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달라요. 거래소 수급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은 매수 매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기관 쪽은 뭐 매도 우위, 거의 뭐 추세적으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 쪽은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건 개인 투자자밖에는 없다. 그럼 오늘도 외국인 쪽과 기관 양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개인들만 받고 있고 섹터를 좀 압축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뭐 압축을 하게 된다라면 뭐니 해도 뭐 IT 쪽 섹터로 압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이슈가 되는 거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SOC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단발성 이슈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수소차 쪽 섹터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충전소 시설 늘리겠다 뭐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냥 어찌됐든 간에 기술적인 반등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시장의 포커스는 대기업들의
섹터들 중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뭐 그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삼성 쪽에서 쓰고 있고 현대에서 쓰고 LG에서도 쓴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 거기다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로 정부 정책까지 맞물리게 된다라면 거기에 있어서 시너지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비, 소재,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비메모리, 5G 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율주행차, 2차 전지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고, 수소차, 전기차 이런 쪽 부분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좀 빠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회성 엔진에 대한 문제 부분들 같아요. 일회성 부분들까지 보게 된다면 다시 추세 여부를 회복해 주는지 기아차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장비, 소재, 부품, 필승 코리아 펀드 이쪽에 있는 섹터들이 대체로 다 IT예요. IT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아마 차별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차별화 심할 것 같아요. 차별화 심할 것 같은데 IT만 가고 다른 종목들 다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시고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종목 선정을 좀 잘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정부 정책과 투자 수혜가 있는 장비, 소재,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비메모리, 5G 거기에다가 친환경 자율주행차에 수소차, 전기차 강조해 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이런 섹터들 괜찮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혹시 내 포트폴리오에 이 관련 섹터의 종목들 없다면은 한 종목 정도는 한번 넣어보시는 거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문자,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문자 샵 4989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입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순서대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빨리 바로바로 문자, 전화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걸려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항상 고맙습니다. 예,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 MC넥스요. MC넥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25,000원에 네. 29%요. 25,000원에 29%시고요. 전화 네. 자주 주셨었죠? 예, 예. 네. 이거 더 갖고 가야 하는지 어찌라니. 네, 목소리가 많이 익숙해서요. 예, 25,000원이시면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이게 올 봄인가 하여튼. 올 봄에 들어가셨어요. 예, 예. 그러면 한번 빠질 때 기다리셨다가 지금 수익권 올라오신 거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우리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아이고, 그냥 고맙습니다. 예, 예. 저랑 언제 통화하셨었죠? 좁게 됐죠. 꽤 됐어요? 아니요, 좁게. 예. 그때 얼마 올라가면 다시 전화 달라고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었나요? 그때 25,000원인가 하여튼. 자, 일단은 수익 중이시에요, 어머니. 예, 예. 이거 3만 원대까지 갖고 갈까 하고 좀 전문가님 갖고 가셔도 여쭤보려고. 돼요. 어머니 갖고 가셔도 돼. 3만 원대까지요? 지금 어머니가 25,000원이니까 예, 한 20% 넘게 수익 중이에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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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요게 또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그게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더 움직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더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예, 만약에 어머니 만약에 예, 24,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예, 예. 조금 더 들고 가세요. 그냥 계속. 저기 내년까지? 이달 올까지 내년까지요. 내년까지도 계속 들고 가도 돼요. 일단은 예, 24,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시고, 예,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전고점 돌파 시도 매도하고 싶은 가격 3만 원짜리 때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가져가시고, 예, 예, 3만 원 왔다고 해서 매도하지 마시고, 예. 또 그때- 전문가님한테 전화 한번 또 해야지. 그럼. 그때 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아이고, 그냥 참말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성공 전문가님, 투자하세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입니다. 3423번님이 보내주신 캠시스 살펴볼게요. 매수가 2,400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캠시스 3,000원대까지 올랐었는데 다시 빠졌어요. 그래도 현재 한 10% 정도 수익 보고 계시거든요. 자, 기왕이면은 다시 오를 수 있으면은 계속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캠시스도 마찬가지로 이게 카메라 쪽이에요. MC넥스랑 똑같은데 네. MC넥스는 차량용 쪽도 진행하고 있는데 캠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는 생체 인식이라 이런 부분들 사업까지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안 쪽에. 근데 오늘 조금 낙폭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때 오늘 저점 자리 때가 지금 2,600원을 살짝 하회했었거든요. 이 자리 때만 만약에 오늘 이 저점 자리 때 2,595원이었는데요. 이 자리 때 일단 깨면 조금 파세요. 조금 팔았다가 다시 61선 자리 때에서 다시 매수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얼추다 이게 매수가 부근이 2,400원이니까 61선 자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눌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게 박스 구간에서 박스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이 윗꼬리처럼 이 친구도 아랫꼬리를 좀 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저점을 깨게 되면 조금 챙겨놓고 보는 전략? 그게 좀 좋아 보이기는 해요. 이 친구도 실적이 꽤 좋아요. 실적이 올해 꽤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예상 실적이 348억, 영업이익이 250억대의 단기 순이익인데 이건 넘어설 수 있어 보여요. 넘어설 수 있어 보이는데 오늘의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캠시스는 조금 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좀 더 쉬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오늘 저점 깨게 되면 일부 챙겨놨다가 다시 61선 부근에서 재매입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제 개인적으로 이거 넘어갈 것 같아요. 3,000원짜리도 넘어갈 것 같으니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 깨지면은 챙겨놓고 반등 시에는 3,000원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 상담 6131번님이 보내주신 SNS텍 살펴볼게요. 9,99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좀 높게 들어가셨어요. 최고가 1,400원이었는데 거의 뭐 근접하게 들어가셨거든요. 너무 높게 들어가서 좀 수익을 보려면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익을 볼 수는 있을까요? 글쎄요. IT 쪽 섹터예요. 필승 코리아 펀드 뭐 이런 얘기 장비 소재 부품 쪽에 있어서 이 수혜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9,990원. 이분 주식 좀 하신 것 같아요. 9,990원에 매수하셨다면. 왜냐면 10,000원부터 호가 단위가 바뀌죠. 50원으로. 그러면 한 호가 수익을 낼 수 있고 9,990원에서 빠지면 아래로는 10원씩 빠지고 올라가면 50원씩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 부담이 없죠. 그런 것처럼 시청자분이 지금 물어보셨던 것처럼 딴 사람들 다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타 겁나게 몰리겠죠. 그죠? 실적은 뭐 괜찮아요. 괜찮은 부분 확정, 실적도 잠정 실적 나왔는데 상반기에 44억에 37억 했어요. 올해 3분기만 41억 했네요. 올해 1, 2분기 했던 거 3분기에 다 해버렸는데 재무구조도 뭐 괜찮은 그런 모양새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장비 쪽 노광 공정의 핵심 포토마스크 이 얘기가 전해지면서 흐름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10,000원짜리대에서 8,600원 요 언저리 요게 지금 박스권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고점 돌파 시도를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거래량이 늘어나줘야 돼요. 근데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6,000원대라든가 이런 자리대에 매수를 했다라면 저는 조금 들고 가보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어요. 근데 9,900원대 거의 뭐 10,0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꼭지에 매수를 했죠. 바닥에서
4배 올랐어요, 4배. 그죠? 4배가 올랐으면 400% 상승을 했어요. 그럼 쉬어갈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쉴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30% 비중이란 말이죠. 9,400원대, 9,500원, 요거 깨면 리스크 관리인데 일단 좀 러프하게 봅시다. 투자 마인드로 좀 본 것 같으니까. 박스로 보세요. 일단 박스로. 요거 자리대만 안 깨면 될 것 같아요. 8,600원대. 요 8,600원 자리대만 안 깨면 아마 고점 돌파 시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8,6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 네, 만약에 반등이 성공적으로 나온다. 그렇게 되면 저는 한 12,000원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월봉 차트를 봐도 이 저항 자리대를 뚫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매물소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처럼 몇 달 올랐으니까 쉬는 거, 올라왔으니까 쉬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매물 소화, 이 과거에 있었던 매물을 소화 중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NS 택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화 걸려봐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ICD 14,500원 10%예요. ICD 14,500원은 10%시고요. 네네. 저희가 방송에서 5, 6월쯤에 9,000원대부터 추천드렸는데 많이 늦게 들어가셨어요. 아, 그 전에 제가 제이스틱을 사놔가지고. 아, 네. 그때 그래갖고 좀 이익 좀 보고 나와가지고. 네. 이거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다 아, 보니까 제이스택 좀- 갖고 계시다가 지금 ICD로 변경하신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럼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단타를 치고 그래요? 예? 왜 단타를 치고 하시냐고. 단타 안 쳤는데요. 에이, 제이스택 팔았다며. 아, 제이스틱은 그때 음. 제가 상담을 해가지고. 파시라고 해가지고. 아, 저런 고점 권역이 있으니까 예, 팔고. 그렇게 해서 하고 ICD를 산 ICD를 거예요? 자꾸만, 추천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좀 올랐어요. 그래도 좀 이게 안 오르겠나 싶어가지고 늦게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됐어요. 10%를 매수를 하셨고 예.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아, 저는 팔고 싶진 않고요. 음, 이게 조정을 주면은 좀 더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상담 좀 하고 제가 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이게 뭐가 좋다고 어머니? 어떤 예?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어머니 방송에서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예. 그것만 보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 직접 확인을 하셔야지. 제가 어떤 거짓말을 할 줄 알고. 아, 그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가 다 사가지고. 똑같은 전문가인가? 어머니? 전문가라고 다 진실만을 얘기하나? 아닐 수도 있어요. 어머니. 저는 믿는데요. 네? 저는 믿는다고요. 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겁나 아파요, 어머니. 알죠? 그 어머니 지금 그 종목을 하고 좋은 종목을 하시는 거는 좋아요. 예. 근데 어머니도 직접 확인을 해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더 확신이 있고 결정을 더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ICD 같은 경우는 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예.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 14,500원짜리 때에 1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예. 길게 가지고 가실 거면 괜찮아요. 아. 기본적으로 올해는 넘겨야 돼요. 예. 예. 올해는 무조건 넘겨야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얘가 깊숙하게 많이 빠진다 예. 라고 하게 된다라면 요 61선짜리 때 깰 수 있어요, 이거. 61선짜리. 예, 요거 깰 수 있어요. 예.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예. 만약에 12,000원 이하권역으로 만약에 빠지잖아요? 예. 그때 무조건 매수예요. 아, 예. 그때 무조건 매수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예. 지금 아마 이 자리 때 61선을 깨고 내려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걸 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일단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나머지는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하시거나 예. 아니면 오히려 더 이 추세를 예. 이게 넘어가는 자리대에서 차라리 따라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어머니는 양쪽 다 하셔도 돼요. 아, 양쪽 다요? 네, 빠질 때 매수해도 되고 올라갈 때 하셔도 오를 돼요. 때? 왜냐하면 10% 정도니까. 예, 예. 그러면 10% 정도는 위로 향할 때 하든 밑으로 빠졌을 때 하든 저는 둘 다 괜찮다고 봐요. 아, 예. 그러니까 61선 기준으로 그 이하로 밀리면 분할 매수. 예. 그다음에 만약에 15,000원짜리 때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 자리 때 위로 따라 들어가는 거. 좀 그 두 가지가 다 괜찮다고 보여지니까 예. 그 부분들을 좀 어머니 성향에 맞게 예. 만약에 기다려 보고 있는데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따라 들어가는 거고 밀렸다 싶으면 밑에 분할 매수 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예, 오늘 전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3323번님이 보내주셨어요. SBI 인베스트먼트 94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 69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 569원까지 빠진 거를 일단 버텨내셨습니다. 창업투자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투자 지분을 보유 중인 PH파마가 미국 바이오 기업과 1억 달러, 하나로 약 1,180억 규모의 라이센스아웃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정말 그날 하루 이틀만 딱 반짝하고 말았거든요. 이제 매수가까지 좀 올라와 줘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94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아마 올해 연초 정도 때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좀 매수 타이밍은 잘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 자리대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이제 중기 이평선이 돌려 세워주고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21선이 깨진다거나 뭐 이렇게 보면 21선 자리대가 깨진다거나 그런 뭐 저점이 깨진다거나 뭐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안 하셨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지금 좀 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볼만한 거는 아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실적도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뭐 제약바이오 쪽이나 혹은 이 벤처 투자 뭐 혹은 뭐 가상화폐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붙이면서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약바이오 소식이 나오고 해도 반짝 흐름들만 나오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만약에 창투사나 이런 부분들 중에 국내 뭐 장비사, 이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다. 만약에 SBI 인베스트가 그런 소식이 전해졌다라면 모양새는 틀려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쪽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도하는 그런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윗골을 계속 단 것 같은데 저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지금은 얼추 바닥권역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대 760원 자리대 이 자리대가 좀 저항권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 자리대에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60원대 저항 구간으로 보이니까요. 그 가격 오면은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입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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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단날이요. 단알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단날이 저거 네. 6,700원 정도 되는, 6,750원이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오래됐어요. 네, 6,750원이시면 네. 2013년도 맞으세요? 모르겠어요. 문제산 정말- 2010년 아니야? 네. 아니,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셨어요? 예, 한 2년이나 3년 된 것 같아요. 2년이나 3년이요? 예, 예. 네, 일단은 그러면은 굉장히 좀 많이 거의 반토막 난 것 같아요. 예, 예. 네, 반토막 바로- 더 났- 예.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크실 것 같거든요.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그 어머니 주식이요. 예. 그 어머니 돈으로 사신 거 아니세요? 내 손으로 샀어요. 아니, 근데 근데 왜 그거를 몰라? 테레비 보고 산 것 같아요. 근데 왜 모르시냐고. 얼마에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시고 그런 걸 왜 모르세요? 안 보고 계세요?
아니 이제 처음 먼저 보고 그래가 먼저 그때는 그러고 사놓고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다날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한번. 그래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에 팔아야 될랑고 이거 처리해야 될랑고 싶었어요. 잊고 지내셨다가 나중에 이제 까보신 거네, 그죠? 예. 잊고 지내세요, 그럼. 더. 예? 한 2년 잊고 사셨어, 그죠, 어머니? 예, 모르고 예. 그럼 2년 또 모른 척 하고 계세요. 팔면 팔아고 딴 거 갈아타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다른 걸로 해준 갈아타고 걸로. 싶으세요?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어머님 평균 단가가 6,700원대가 아닌 것 같고 한 5,700원대 같아요. 아니 6,700원 너무 아니 6,000 아니에요 맞아요 6,500원은 넘어요. 6,500원 확실하게 넘어요? 예 확실히 넘어요. 근데 어머니 한 2, 3년 들고 있었다면서요. 2, 3년 들고 있는 것 같아도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 참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어머님 돈이고 어머님이 주식을 사셨는데 언제 사셨는지도 모르고 6,500원이 넘는다는 얘기는 2012년도나 2013년도예요, 어머니.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한 6, 7년 전이에요, 어머니. 이거 모르고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왜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잊어버린 것처럼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거 그냥. 어머니. 예. 그냥 잊어버리시라고. 놔두라고요. 괜찮아요. 지금 보면 이게 어머니 제가 왜 6,500원대에서 예. 제가 봤을 때 어머니 5,700원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6,000원 넘었어요. 2016년도에 무상증자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 그렇죠. 무상증자하고 모르고 유상증자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단가가 좀 더 낮춰지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다날 같은 경우는 이게 배당을 주식으로 줬었단 말이에요. 배당을 주식으로 줬었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진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아마 제가 5,700원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다날이 원래 이게 결제 사업 부분들인데 지금 실적을 보면 얘가 계속 적자였었어요, 어머니. 한 해 적자가 났다 흑자가 돌아섰다가 2년 적자 나고 또 흑자 났다 2년 적자 나고 이런 패턴인데 올해 보면 올해는 일단 상반기에 실적이 흑자가 나고 있어요, 어머니. 흑자가 나고 있으니까 지금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매도를 해갖고 어떤 종목으로 갈아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걸 매도해서 다른 종목을 갈아타게 되면 100%가 올라가야 돼요, 거의. 그래야 이 손실을 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좀 갖고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니. 난 선생님 말만 들을래 이제 왜 그러냐면. 예? 뭐라고요, 어머니? 선생님 말만 들을래요. 왜요? 예? 나는 이제 주식할지도 모르는데 웃자다 들어가가지고 진짜 너무 지금 일하러 다니거든요. 네. 일하러 다니는데 그래 안 되고 그래서 속상해서 너무 속이 상해서 팔아볼까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본다고.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가져가 보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예. 저거 뭐 가르쳐줘 갈아타라고 갈아타려고 지금 전화했어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볼게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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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TV는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소거 되셨나요?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DK락이요. DK락이요.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1,986원 10%요. 1,986원에 10%시고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지금 계속 손실이라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손실이라서 아, 손실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DK락을 언제쯤에 매수하셨어요? 9월쯤이요.
9월 달쯤에? 네. 그럼 9월 중순경, 중하순경에 매수하셨네요? 그죠? 초쯤인 걸로. 9월 초? 네, 네. 그럼 9월 중순, 9월 16일 날, 그날 뭐 11,000원대 넘어갔으니까, 네. 1,900원 됐을 때 그 위로 샀던 거는 9월 16일부터예요. 근데 우선 지금 손실권역이시고 10%신데, 네. 디케일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그 미래차 관련해서 네. 수소 밸브 전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밸브 만드는 회사예요. 미래차는 그냥 갖다 붙인 거고요. 아, 네네. 그냥 여기서 보시면, 어머니 이거 보시면, 이런 식의 어떤 회사인지 나와요. 조선 해양플랜트, 원자력 화력,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주로 쓰고 개장용, 뭐 밸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네. 그럼 일단 어머님이 그 보셨던 부분들을 보면, 뭐 이 수소차 관련돼 있어서 밸브를 만든다라고 만드는 회사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붙여서 테마를 만드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쪽이 잘 됐단 말이에요? 네.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네. 반도체에 있어서 이런 부품을 만든다. 네. 공작기계 이 부품을 만든다. 그런 부분들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정유시설이 좀 잘 되면 거기에다 또 이런 거 만드니까 어차피 사실 들어가잖아요. 부속이, 부품이.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실적은 좀 나오고 있어요. 디케일하게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네. 나쁜 회사는 아닌데 최근에 들어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박스권역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9,500원? 네. 9,500원에서 한 11,000원 정도 때 네. 그 정도 박스권역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10% 비중이면 이렇게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네. 10%면 그러면 그냥 지금은 좀 더 가지고 가보세요. 좀 더 가지고 가보시고 네. 매수가 위로는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매수가 위로는. 오래 걸리나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전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디케일하게 만약에 주도 섹터, IT 섹터에 있다라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수소차 관련해서 충전소 시설 많이 늘린다, 뭐 한다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는 안 올라. 그럼 얘는 빠진 거예요, 이미. 그죠? 네. 그러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오래 걸릴 수 있어. 이거 뭐, 길면 진짜 몇 개월, 뭐 몇 년 이런 식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다만, 주가에 있어서의 흐름은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밸브라든지 밸브를 만들고 피팅 업체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슈가 맞물리면 내일 당장이라도 쫙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만들어주는 거지 이게 어떤 부분들이 낮고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걸릴지 뭐 할지 그런 부분들은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해오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물어보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네. 얼마쯤 올랐을 때 박스,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박스 일단 11,000원. 11,000원이요? 11,000원 정도니까 이때 오게 되면 네.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다시 한번 네. 전화 주시고 그러면 뭐 밑으로 빠지면 조금 더 매수해 볼까요? 그건 안 물어보세요? 그 생각은 없고 그냥 음. 다른 걸로 IT 섹터로 계속 말씀해 주셔서 네. 다른 걸로 그냥 본전만 되면은 다른 걸로 그냥 IT 섹터로 갈아탈까 싶어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일단은 DK라고 좀 더 가져가 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입니다. 3423번님이 보내주신 SFA 반도체 2,700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SFA 반도체 기관이 특히 요즘에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10월에만 80억 원 정도 매수했고 지난주 계속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종목은 또 삼성전자와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잘 올라가지 않을까, 미래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종목 어디까지 좀 보고 계세요? 갈 때까지 봐야죠. 갈 때까지. 네, 2,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한 차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이제 기대감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단 기대감이에요. 이게 기대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눌림을 주고 올라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확신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실적에 대한 확신이에요. 성장에 있어서의 확신을 들게 되면 이거 넘어가거든요. 이거 넘어갈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지금 비메모리 쪽 TSMC가 설비 투자 늘린다고 합니다. 삼성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노광장비 부분들에 있어서의 더 15대 추가 발주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수혜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고, 공정에 따른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혜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SFA 반도체가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가 아니에요. 나오는 회사예요. 잘 나와요.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내년도에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밸류상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적정의 주가이지만 그래서 저는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 때는 넘어간다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15% 비중이시고 수익 중이세요. 그러면 정고점 자리 때 오게 되면 일부 정도 좀 챙겨주세요. 일부. 한 3,300원에서 거의 3,3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절반 정도만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보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그렇다고 해서 이거 넘어간다고 해갖고 끝까지 들고 가지는 마시고 절반 정도만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더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전략, 그건 좀 괜찮아 보이니까 참고하시고 좀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 이렇게 SFA 반도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각 부분들에 맞춰서 저희가 전략 짜 드렸거든요. 최대한 손실은 최소화하시고요. 수익은 최대화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지 우리 정재 멘토님의 이야기 들어볼 시간이죠. 오늘은 또 뭘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준비한 건 없고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계속 그 IT 쪽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IT 섹터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 어떤 부분들 좀 봐야 될까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좀 시간이 남았어요. 한 2달 정도? 다다음 달이면 12월 달 동시만기 때부터 이제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이 나와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다시 새롭게 편입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과거에 종목군들의 이 코스닥 150에 있어서의 편입이 됐을 때,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보니까, D-Day를 기준으로 해서 30일 전부터, 30거래일 전부터 보면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투자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세워볼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보게 되면 정기 변경, 그러니까 편출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미리 서서히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편입이 되게 되면 액티브 펀드에 있어서의 자금이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비율상 마찬가지로 비율로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매기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편출이 된다라면 매도세가 좀 나와주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이런 종목군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시장에서 좀 보게 되면 편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클래시스나 네페스, 나노스, 에코마케팅,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골프존, 뭐 사이버 결제, 엘비스미콘, 국일제지 뭐 이런 기업 등등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클래시스는 화장품 쪽이긴 한데 유일하게 좀 정배열권역에 있는 종목인데 이격이 좀 과도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노스 카메라 모듈 쪽인데 역별이라 빼고요. 오이솔루션 저점 깨고 내려갔어요. 5G인 것들은 맞지만 오이솔루션이 최고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이솔루션도 제꼈어요. 그 다음에 국일제지,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해드렸는데 유일하게
제일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운 종목이에요. 저는 반등 시에 그냥 매도 의견을 좀 드렸거든요. 너무 고평가돼 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일전 뺐고 현대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이라 뺐어요. 이미 편집이 되고 있을 것 같고 HL사이언스 이미 역배열권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점 깨고 있고. 그러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뭐 에코마케팅이나 네페스, 서진시스템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되지 않을까. LB세미콘도 나름대로 괜찮고 이런 종목군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IT 쪽의 섹터들이 편입이 좀 많이 된다라는 거, 그 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편출되는 종목군들 보면 거의 다 제약바이오 쪽이에요. 뷰역스 헬스케어, 대화 제약, 바이오솔루션, 펩트론, JW 신약, 제낙스, SD생명공학 뭐 이런 종목도 다 제약바이오 쪽 섹터란 말이에요. 제약바이오 섹터이 많이 편출이 되게 된다라면 수급 자체가 좋지가 않겠죠. 그러면 요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가 좀 한 발 물러서서 그럼 보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럼 좀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페스 같은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박스예요. 여전히 박스인데 성장을 꾸준하게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3만 원 이하권역 한 29,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네페스를 좀 눌림목을 기다리면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부분들을 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페스 같은 경우를 3만 원 이하권역에서, 왜냐하면 이게 21선과 61선 골든크로스 앞두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골드가 나기 시점까지는 조금 기간적인 조정을 받는다. 여기서 좀 단기 횡보를 해주고 나서 한 차례 더 움직여주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눌러주는 시점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 150편이 예삭 종목군 중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뭐 에코마케팅, 네페스, 서진시스템, LB세미콘 등 짚어주셨죠. 특히나 네페스는 3만 원 이하 권역에서 한번 매수 시기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해주셨고요. 편출 예상 종목은 좀 바이오가 많았는데 이렇게 편출이 되게 되면은 수급이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당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점 한번 잘 잡으시고 대응 생각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식 잔소리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끝나도 오후장에서 우리 정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픈 채팅방 이용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 스마트폰에 깔린 노란색 메신저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입장 방법 매우 쉽습니다. 문자 상담 주셨던 그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클릭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꼭 써서 보내주시면 좋고요. 또 저희 상담 전화 중에도 유튜브 계속해서 시청하고 계신다고 또 감사 인사 주신 분 계셨죠. 자, 유튜브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마감 시황, 장전 시황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이슈나 시황 분석 자료들까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유튜브 실행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TV라고 검색하신 후에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서 하나씩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죠. 벌써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대구로 내려갑니다. 강연회예요.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강연회에서는 모두 풀어내고 있습니다. 11월 2일에 2시부터 대구 영남일보에서 열립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4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강연회 관련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 인사드려 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